자, 지금부터는 예고해드린 대로 김용민 민주당 원내 정책수석 부대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김 의원님 모셨으니까 일단 그 검찰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검찰이 경호처 차장을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이거 약간 통상적이지 않은 행위예요. 반려란 행위가. 네,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오늘 법사위에서도 확인했는데 실제는 반려가 아니라 이제 기각을 한 건데 언론에 반려처럼 이렇게 알려서 그 부분도 저희가 좀 지적은 했습니다. 어쨌든 간 기각을 했는데요. 이게 매우 이상하죠. 왜냐하면 똑같이 이제 증거인멸 우려가 있었고 실제 증거인멸을 하려고 했던 경호처 차장은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검사가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중잣대를 대고 있는 것이 이상하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어쩔 수 없이 진행되지만 그 나머지 부분들은 그래도 최대한 가려주고 숨겨주려고 하는 것 아니냐. 여전히 검찰 내에 윤석열 라인들이 가동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만 쏙 뽑아서 제대로 사법 처리하고 나머지는 보호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의심이신 거죠. 그러니까. 네, 저희는 그런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이제 검찰이 그동안 이 보수 정권 하에서 보수 세력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데 온 힘을 다했던 조직이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직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문제가 되고 전 국민이 목격자가 된 윤석열의 내란만 싹 도려내고 나머지는 여전히 좀 보호하려고 예를 들면 하는 내각이나 뭐 이런 데 대한 책임은 완전히 덮어주는 쪽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무위원들에 대해서 얼마 전에도 무혐의한다라는 그런 언론 기사들이 나와서 바로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태이죠. 검찰은 그 문제 제기하면 뭐라고 반응합니까? 아직까지 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검을 좀 빠르게 하자라는 얘기를 그래서 또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 특검 얘기 자연스럽게 말씀하셨으니까요. 방금 안철수 의원도 모셨고 이 지금 거부권 또 행사할 것 같죠? 최상목 권한대행. 아직까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법무부 차관이 오늘 법사위에 나와서도 그동안 논의됐던 논란들이 일단 거의 다 해소가 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지 안 할지 아직 결정을 못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법무부에서요. 이거 웬만히 해소가 됐습니다. 이 정도는 됩니다. 이랬는데도 최상목 대행이 거부할 수 있습니까? 거부할 것으로 보이십니까? 권한상으로는 가능한데 명분이 없죠. 그래서 그건 불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실제로 저희가 국민의힘이 낸 법안을 거의 그대로 다 수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부할 명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거부하면 절대 안 된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왜냐하면 이 최상목 권한대행이 한 행위가 어떤 일관된 기준이나 뭐 철학을 가진 게 아니라서 지금까지 보면 자의적으로 뭘 적용하는 경향이 있어서요. 법무부에서 괜찮다 그랬는데 거부하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결과적으로는 재의결을 해야 되는데 저는 재의결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부분이 제가 아까 잠깐 여쭤보다 깜짝 놀랐는데 방금 안철수 의원 모셨지 않습니까?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걸로 말씀을 하셔가지고 여당 내에서. 여당에 이제 계시니까 국민의힘에 계시니까 저보다 더 잘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분석하는 바로는 국민의힘이 부랴부랴 그동안 내란을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국민의힘은 계엄이 잘못됐다까지만 인정했지 내란은 아니라고 했는데 이번에 내란 특검법을 발의를 했어요. 그것도 108명 중에 104명이 직접 서명해서 발의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대로 가다가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특검법을 막을 수가 없다라는 현실적인 판단을 한 겁니다. 그것은 제가 국민의힘 쪽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한 정보라서 더 이상은 막을 수 없다. 재의결되면 가결될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 판단 말씀하시는 건 여당이 자체한 내에서 이렇게 약간 미루려고 일종의 꼼수라고 비판받는 그 행위가 있기 전 판단 아닌가요? 그 이유도 마찬가지인가요, 지금? 이제 그 있기 전 판단은 물론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이 낸 법안을 저희가 거의 다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상 여야 합의 법안이라고 봐야 될 정도이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가장 주저했던 특검 추천권을 대법원장에게 다 넘겼거든요. 그래서 거부할 명분이 없습니다. 저쪽이.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도 일부분은 이제는 털고 가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이 특검법을 계속 거부하면서 시간을 끌고 그건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내란을 종식시키는 걸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하는 이 행위가 점점 국민의힘의 정치적인
어떤 지형을 좁히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극우 세력들과 자꾸 손을 잡는 방식으로 흘러가고 그러다 보니까 뭐 최근에 폭동도 일어나긴 했는데 예. 이런 일련의 흐름들이 국민의힘을 더 고립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 조금이라도 생각 있는 의원들은 양심 있는 의원들은 이번엔 정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래요? 사람들이 많습니다. 김 의원님이 직접적으로 개인적 의사들을 다 이렇게 몇 명 확인해 이 정도는 되겠다 뭐 이 정도의 구체적인 수준인가요? 아니면 분위기가 이번에 될 수도 있어 이건가요? 이제 직접 소통을 한 의원들도 예. 좀 있고 예. 이제 그분들 통해서 혹은 이제 기자분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출입하는 기자분들 예. 뭐 이런 분들 통해 좀 다양하게 그래요? 수집한 정보들인데 그 기대가 맞길 바라보겠습니다. 예. 예. 앞으로 일정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일단 내일 국무회의가 있는데 예. 내일 국무회의에서 이 부분을 상정할지 안 할지는 아직 미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입장은 국무회의 내일 상정해서 처리하든지 예. 아니면 제의 요구할 거면 차라리 내일 해라. 예. 그래서 저희는 이 설 전에 빠르게 정리를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예. 여전히 그 입장입니다. 차라리 만약 거부권을 진짜 행사할 거면 저희는 그것도 위헌적인 행동이라고 보고 있고 최상목 그 권한대행이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서 자꾸 저러는 것 아니냐라는 예. 생각까지 들 정도인데 어쨌든간 빨리 내일은 마무리를 지어라라는 요구를 계속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일각에서는 내일은 판단은 미루고 최종적인 순간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이런 게 지배적인 어떤 전망 아닌가요, 지금? 그런 전망이 사실 많죠.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 부분이 최상목 권한대행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지금 발버둥 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모든 국민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 내란이 있었던 그날 밤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그 당시 부총리에게 쪽지를 건넸다는 네. 거 아닙니까? 거기에는 국회의 예산을 중단하고 지원 중단하고 비상입법기구를 만드는 것들을 추진해라라는 지시가 있었고 실제로 계엄 선포한 그날 밤 F4 회의를 열어서 유동성 무한 공급하겠다라는 발표까지 해서 내란을 지원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행동들을 보면 내란의 공범인 것이죠. 네. 지금 검찰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무위원들 지금 무혐의로 할 것처럼 하면서 사실은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무혐의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 저희는 그 부분을 용납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까 안철수 의원 얘기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뭐냐, 안 의원 주장은 특검 자체가 발의되더라도 본인은 물론 찬성을 어쩔 수 없이 내란 공범당이 되는 이미지를 맡기도 하지만 특검 자체가 지금 실효성이 없다. 검찰 수사 다 끝나가고 기소를 코앞에 두고 있는데 무슨 특검이냐 이 말씀을 하시는데 반론을 좀 해주시죠. 일단 그게 이제 국민의힘이 여지껏 노렸던 것이에요. 근데 실효성이 있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 법안을 처리해서 공포하면 내일 공포하는 걸 의결해서 바로 공포하면 특검이 출범하는데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구속기간 내에 특검이 출범해서 수사와 기소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것 그리고 상설특검 이미 저희가 한 달 전에 이미 통과시켜놨기 때문에 그거라도 빨리 하면 가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특검이 출발을 했는데 이미 윤석열에 대한 기소가 끝났다라고 하면 그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국무위원회에 대한 수사도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비상입법기구에 대한 수사는 사실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군, 비서실, 대통령 비서실 그리고 비공식 조직들을 동원하려고 했던 이 전체 그림들이 아직 일목요연하게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수사기관도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그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검이 그것을 다 이제 관장을 하고요. 그다음 공소유지도 특검이 해야 됩니다. 검찰에게 공소유지를 만약 맡길 수는 없고 특검에게 맡겨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논란이 좀 있긴 했었지만 외환죄 관련해서 전쟁을 유도하려고 했던 거, 북의 도발을 유도하려고 해서 그게 전시 혹은 준전시 상황을 만들어서 계엄을 선포하려고 했던 이 의혹들, 실제 노상원 수첩에도 나왔죠. NLL에서 뭐 북의 뭐 도발을 유도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런 것들을 보면 이 내란죄와 관련해서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하나의 덩어리는 확인했지만 나머지 커다란 하나의 덩어리는 여전히 미궁 속에 빠져 있다라고 봐서 여기에 대한 수사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검엔 외환죄는 빼신 거 아닌가요, 이번에? 외환죄는 뺐죠. 저희가 삭제는 했습니다. 다만 그건 이제 특검이 판단하에 저희가 이제 관련 사건, 관련 인지사건이요. 있도록 해놨죠. 그래서 특검이 판단하에 이 부분은 계엄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범죄 행위가 있었다라고 판단하면 수사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저희가 인지사건을 넣어서도 가능하긴 하겠지만
국민의힘에 낸 법에도 이미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그래요? 지금 예. 계속 거짓말을 하는데 그래요? 예. 국민의힘은 인지된 사건을 관련 인지 사건을 수사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이 낸 법안에도 윗부분에 이미 이렇게 있습니다. 다음 각호와 그 관련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 이렇게 이미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낸 법에도 이미 관련 사건을 수사할 수 있도록 해놓고 나서 이제 와서 인지된 사건은 넣으면 안 된다라고 표현하고 저희가 인지 사건을 할 수 있도록 법을 통과시키니까 안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거짓말입니다. 그럼 뭔가요? 그게 자기들 법을 이해를 못한 건가요? 아니면은 해놓고 다른 얘기를 하는 건가요? 아마 이제 해놓고 다른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는 얘기하더라고요. 관용적으로 들어가는 문구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하냐라고 오늘 법사위에서 주진우 의원은 얘기하던데요. 정말 한심하거나 아니면 새빨간 거짓말인 것이죠. 그 문장이 있습니까? 역대 어느 특검도 관련 인지 사건을 수사를 못하게 한 특검이 없습니다. 실제로 뭐 여기 가장 문제 삼는 게 지금 그 부분 아닙니까? 지금? 맞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양쪽 다 있다면 지금은 정말 거부할 명분이 없는 거 아닌가요? 거부할 명분이 전혀 없죠. 지금 그 부분 때문에 이러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는 법이다. 국민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논리인데요. 네네. 그 부분이 자기들도 있으면 그건 할 얘기 없는 거 아니에요? 할 얘기 없는 것이죠. 그것도 새빨간 거짓말인 것이 어떻게 전 국민을 수사합니까? 특검이 인력도 제한이 있고 기간도 제한이 있고 한데 주요 피의자, 주요 혐의에 대해서만 수사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진짜 이분들이 하고 싶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하고 싶은 얘기는 윤석열에 대한 수사는 막을 수 없다. 대신에 우리는 빼줘 이 얘기입니다. 제일 먼저 협상할 때 제일 먼저 저희한테 요구했던 게 내란 선전선동 빼달라는 겁니다. 자기들 빼달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고소고발 빼달라. 이런 요구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국민을 상대로 수사할 수 있다는 것은 거짓말인 것이고 실제 진짜 본심은 우리들은 제발 좀 빼줘 이 얘기였습니다. 근데 그 의도라면 협상은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뭐 그렇죠. 당연히 협상은 불가능하죠. 다만 저희는 그래도 국민의힘이 이렇게 들고 나온 거 그리고 특검을 하루부터 빨리 출범시켜야 된다는 의미에서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안을 수사 대상은 거의 다 받아들였고요. 거의 그대로 갖다 붙였으니까 법사에서 나머지 수사 인력 줄여라, 기간 줄여라 하는 것도 거의 다 수용했습니다. 그러면 그 진심의 의도가 우리들은 빼줘라면 거기 상관없는 분들은 찬성할 수 있겠군요.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게 몇 분이나 된다고 보십니까? 그건 저희가 아직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상당수가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주말 그 법원 폭동 보셨죠? 네, 봤습니다. 뭐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인데 어떻게 민주당으로서는 대응하실 생각인가요? 정말 이건 좀 너무 충격적이죠. 일단 법원에 대한 그 테러도 있었고 폭동도 있었고 그 직전에는 공수처 수사관들에 대한 또 테러가 있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보니까 MBC 기자도 심각하게 폭행을 당했더라고요. 정말 이게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고 법치주의를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공격 행위였고 자유민주주의를 흔들어버리는 정말 심각한 범죄들을 저질렀습니다. 저희는 뭐 그것을 제2의 내란이다. 드디어 이렇게 막 계속 저쪽에 내란을 선동하는 여러 가지 뭐 얘기들을 해왔는데 그것이 드디어 발현된 것 아닌가라는 굉장히 큰 충격에 저희도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이제 공포스러운 상황까지 발생을 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는 신속한 수사를 통해서 그리고 강력한 처벌을 통해서 제2, 제3의 이런 행동들을 다 막아야 된다, 예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경의 수사 의지에는 뭐 신뢰는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민당으로서는? 일단은 저희는 지금 뭐 달리 방법이 없으니까 최대한 수사를 잘 하도록 그렇게 독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태이긴 합니다. 제가 왜 그걸 여쭤보냐면 오늘 그 여당 수뇌부였던 발언을 보면 대단히 또 위험한 발언이 많아서요. 뭐 경찰의 이 폭도들의 책임만은 아니다. 뭐 이런 발언도 있었고 경찰의 과잉 진압도 원인이 됐다. 뭐 이런 발언도 있고요. 그런 발언들이 쌓이고 쌓여서 어제 같은 폭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게 폭동이 단순히 갑자기 우발적으로 일어나지 않거든요. 실제로 이 폭동을 일으켰던 영상들을 보면은 일종의 지휘 체계를 가진 것 같은 모습들이 보여요. 누군가가 경광권을 흔들면 거기에 따라서 맞춰서 따라가서 움직이고 같이 움직이고 뭐 점거해라는 말도 나오고 여러 가지 지휘를 하는 모습들 그리고 후레쉬를 아예 준비해서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들어가고 오늘 법원 행정처장도 법사에서 얘기를 하긴 했는데 처음부터 알고 들어온 것 같다. 그러니까 판사실이 어딘지를 처음부터 알고 온 것 같다. 정확하게 그 판사실 가서 문을 열고 판사를 찾으려고 했던 것 이런 것들을 보면은 사전에 준비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행동들이 갑자기 이 사람들이 우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계속 그 사람들에게
뭔가를 요구하지 않습니까? 같이 끝까지 싸우자, 네. 항전하자, 혹은 뭐 성전이니 뭐니 이런 얘기까지 표현하면서 네. 이 사람들을 계속 독려하고 실제 행동에 나설 것을 요구하는 네. 모습. 게다가 백골단까지 등장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에서 네. 기자회견도 시켰고 네. 실제로 이번에 폭동을 했던 분들을 보면 백골단이라고 했던 그 분들이 쓴 모자를 쓰고 네. 있는 분들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은 저희 이제 낙스 공격이라고도 저는 부르고는 있는데. 네. 위에서 계속 그런 것들을 공격해라라는 네. 지시 혹은 시그널을 주니까 결국에 이 폭동이 일어난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약간 다른 얘기인데요. 대선이 지금 조기 대선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데요. 지금 보면 이런 상황에서 여야 지지율 가지고 어떤 뭐 지지율이 역전됐다. 이건 언뜻 상식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기도 한데. 굉장히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야당 지금 이 상황을 비판적으로 보는 국민들 사이에서는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제 민주당의 지지율이 생각보다 지금 잘 안 나오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걱정들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뭐 일단은 저희가 볼 때에는 그 여론조사들이 이제 과표집된 부분들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흐름은 만들어져 있다는 거 저희도 인정하고 그래서 보수 결집의 흐름이 만들어져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네, 보수 결집의 흐름이 만들어져 있고 이제 상대적으로 민주당이나 혹은 이제 뭐 진보 세력들의 결집도는 좀 약한 모습이라고 보여져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이 또 국민들께 더 신뢰를 드리는 어떤 정치 행보를 계속 이어가야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더 잘하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리 지지율이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내란을 하면 안 되고요. 아무리 지지율이 높다 그래도 어제 같은 법원 폭동을 일으키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옹호하면 안 되는 것이죠. 실제로 국민의힘은 그 폭동에 대해서는 잘못됐다라고 하지만 그 폭동을 일으킨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정선거 얘기하고 있죠. 두 번째는 영장이 무효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장 집행이 불법 집행이다. 이 세 가지 논거를 끊임없이 만들어주고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가 이제 아무리 지지율 뭐 변동은 있지만 옳은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저희가 지지율도 지지율이지만 막아야 될 건 막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부분은 좀 철저하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나머지 아까 지금 잠깐 말씀하시면 나머지 논리는 뭐 언뜻 봐도 너무 근데 부정선거 논리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뭐 말이 안 되는 걸 느끼는 사람들도 자꾸 얘기하니까 뭐가 있었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없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럴 수 있죠. 저는 그 부분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데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도 부정선거 없다라고 자기들이 홍보를 했습니다. 공보를 했고 그다음에 지금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국정원이나 선관위 사무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친구 아닙니까? 이렇게 보내서 다양한 조사를 했지만 부정선거 없다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안 믿고 이렇게 뭐 하고 있는 거 내란까지 저지른 것들을 보면 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저는 앞으로 있을 대선과 관련해서도 부정선거 논란을 지금부터 계속 얘기해서 대선 불복을 지금부터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도도 좀 읽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어떤 그 팩트에 대한 문제도 좀 민당 차원에서 설득을 하는 작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부정선거 그 부분도 당연히 저희가 필요하면 하겠죠. 하지만 저희보다 더 공신력 있고 중요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 대정부 질문에 현안 질의에 나와서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그거는 가능성이 없다. 이건 이렇게 되고 가능성이 없는 얘기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라고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저희들도 필요한 홍보를 더 하겠지만 선관위 말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대통령 선거 저희 졌습니다. 그래서요. 근데 그 대통령 선거 저희 졌는데도 그 선거도 부정선거라고 얘기하고 있으니 할 말 다 있지 않습니까? 무슨 논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 부대표입니다.